돈을 벌려고 사실 건물에 투자를 하는데 임대는 임대만큼 돈 못 맞추고 지금 매각할 타이밍도 못 맞춰가지고 또 마이너스로 팔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삼성동에서 부동산 하는 언니들 3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외부에 나와봤는데요. 이 건물은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해 있고 선정릉역하고 매우 가까워요. 이 건물 매도인 분께서는 좀 아픈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22년 3월 이 건물을 63억 원에 매입하셨고 24년 1월 59억 원에 매도하셨습니다. 공과금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손해가 큰 케이스 같은데요. 네, 맞아요. 이 건물은 매입할 당시 월세 1,500만 원에 임차인이 있었는데 수익률이 2.95% 정도 됐었어요. 2.95%면 괜찮은 수익률인데요? 강남치고는 꽤나 괜찮은 수익률이었는데 그래서 매도인 분께서는 이 수익률을 믿고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근데 설마 네, 맞습니다. 임차인 분이 22년 3월에 같이 입주를 하셨고 매도인 분도 22년 3월에 매입을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차인 분이 나가버리셨어요.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보던 그림인데 그러면은 그 뒤에도 계속 임차가 안 맞춰졌던 걸까요? 네, 그 후로 계속 공실이었어요. 정말 매도자분이 마음고생이 심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임차가 안 맞춰진 걸까요? 임차가 잘 안 맞춰졌던 이유는 애초부터 원하는 수익률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1,500만 원의 임차인이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은 1,000에서 1,200만 원이 적정한 임대료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갭이 굉장히 큰데 왜 이렇게 수익률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건물에 통이 임차가 맞춰져 있다고 해서 1,500만 원에 맞춰져 있다고 해서 그거를 무조건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손해를 크게 보실 수가 있으신데요. 실제 임차 수준과 지금 있는 임차 수준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임대료 적정 수준을 맞추는 것도 우리 중개인의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수익률 세팅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현 임차 수준을 보고 건물의 수익률을 세팅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활용도에 따라서 건물의 수익률을 조금씩 맞춰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의 어떤 내부 구조가 어떻게 맞아요. 생겼느냐, 면적이 몇 평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임차인의 어떤 뭐 종류라든가 맞아요. 임대료 수준도 달라질 수 달라질 있다는 수 말씀을 있어요.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입지로 놓고 네. 봤을 때도 건물의 노후도나 건물 안의 구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이 좀 달라진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이 건물을 예시로 좀 보면서 같이 이 건물이 왜 1,500만 원의 임차가 되게 지금 현재 상황이 힘든가? 제가 생각하는 1,000만 원, 1,200만 원 네. 적정가가 왜인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네, 보시죠, 그러면. 들어가 보시죠. 저희가 건물 1층으로 들어왔거든요. 건물 1층이 보시다시피 좀 작아요, 면적이. 그렇네요. 여기는 주차장인데 임차인이 나중에 필요하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는 놨지만 실제로는 주차장입니다. 딱 주차장 같이 생겼어요. 네, 이렇게 구획이. 주차장 같이 생겼죠. 건물의 1층은 대부분의 상가 용도로 쓰인다면 좀 높은 임대료를? 네,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좁은 경우에는 높은 임대료를 아. 받기가 힘들고 이렇게 너무 좁은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이 선택지가 많진 않죠. 임차인의 선택지가. 조금 아쉽네요. 이게 네. 딱 활용이 다 되면 좀 좋은데 면적이 크지가 않아서. 이렇게 좁은 경우에는 사실 1층과 뭐 2층과 3층과 같이 쓰는 통임차인이 구할 수밖에 없고. 근데 요새는 좀 통임대 구하기가 좀 어려운 네, 실정인가요? 맞아요. 이게 예전에 1,500만 원 나갔을 수 있었던 상황을 2018년, 2019, 2020, 2021 요때는 사실 IT 업계 회사에서 통임대를 가장 많이 찾았었잖아요. 벤처 투자도 네, 좀 많이 맞아요. 받고. 벤처 투자도 많이 받고. 근데 지금같이 좀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좀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임대로 네네. 놓기보다는 각각의 임차로 놓는 건물들이 가장 많고 통임대로 놓더라도 좀 더 싸게 많이 보는 편이긴 해요. 뭐 개별 임차에 놓을 수는 있지만 수요와 공급이 법칙으로 봤을 때 수요가 많아야지 사실 공급가가 그쵸.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좁은 상황이라면 들어올 수 있는 임차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쵸. 공급가가 시장가보다 좀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지하는 34평입니다. 이 건물의 토지가 한 50평 정도 되는데 지하가 원래 제일 넓긴 하잖아요. 그래서 층고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덱스를 없애서 네. 층고를 좀 높게 만들었어요. 리모델링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사실 손댈 빈은 없어 보이죠. 네, 깔끔하긴 하네요. 여기 개별 임차는 사실 놓을 수는 있어요. 개별 임차는 놓을 수 있는데 왜 통임차가 훨씬 낫냐? 네. 여기 따로 화장실이 없습니다. 아, 화장실이 네, 없다. 화장실 따로 없다는 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하 1층을 보고 올라왔는데 가만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네요. 네, 여기 건물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실 놓을 자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근데 보통 화장실 자리에다가 보통 넣을 수 있잖아요. 네, 보통 여기다가 엘리베이터를 그럼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실 지하에 화장실이 없죠, 1층이나. 그러면 이제 각각 또 이렇게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아, 네, 그렇네요. 그런 것들 있죠. 2층은 좀 괜찮은데요? 깨끗하죠. 네. 2층은 평수가 한 24평 정도 되고요. 임대하기는 사실 좋아요. 그냥 진짜 소형 사무실은 맞아요. 하네요. 중요한 건 1층하고 2층하고 분위기 다르고 2층하고 3층하고 좀 분위기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확실히 1층보단 여기가 공간이 훨씬 넓어서 활용도가 좋네요. 넓어 보이고 기둥도 중간에 없고 그죠? 그러네. 그래서 활용도가 훨씬 더 2층이 깔끔합니다. 근데 근데 3층 올라가면 느낌이 달라요. 아, 그래? 이게 3층이에요? 아니야. 아니죠? 이건 그냥 약간 창고 공간? 아, 창고예요? 이렇게 생겼네. 네. 딱 봐도 뭐 같아요, 이거? 딱 그 무슨 집 같은 느낌? 그죠? 네, 물론 이제 보기에는 안 그렇지만. 보기에서 그렇진 않지만 집을 딱 뜯어서 이렇게. 물론 이 회의실이 있는 건 나쁘지 네, 않다고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2층하고 좀 다르죠. 쓰이긴 하는데 딱 집 그 개조한 구조. 느낌이 나네요. 3룸 같은 그 구조에. 그러네요. 근데 여기가 3종인데 용적률이 113% 받았거든요. 그거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왜냐면 여기 주택이었기 때문에 아. 사실 리모델링을 했었기보다는 신축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았었나. 신축을 하면은 임대료 수준이 충분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 적어도 한 4층, 뭐 많으면 5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네. 근데 리모델링을 하는 바람에 이 임차가 그런 수준으로 맞추긴 힘들다. 이게 전체적인 평수가 104평 정도 되거든요. 네, 맞아요. 104평인데 104평이 전체 면적으로 사실 보긴 힘들고 복도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저희가 봤을 때 공용 면적이 공용 면적이. 근데 평당 15만 원 정도면은 비싼. 비싼 수준일 수밖에 없는 게 이것저것 다 빼면 사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되게 적어요. 7, 80평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 1200, 평당 한 12만 원 수준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관리비 네네. 포함해서 한 1000에서 1200만 원이면 충분히 임대가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아까도 구조를 보셨지만 각각 임대를 놓는 것보다는 통으로 놓는 게 훨씬 더 활용도가 높은 건물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수익률을 이제 우리가 맞출 때 네. 어떤 관점에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될까? 여러분이 이제 건물을 좀 객관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가 임차인이라면 당연히 따질 거 다 따지잖아요. 그쵸. 입지도 따지고 건물 노후화도 따지고 그렇다 보면 다른 타 건물들과 항상 경쟁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내 건물의 적정 임대료 수준이 얼마인가를 정확하게 좀 계산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건물의 활용도라든지 내 건물의 입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판단을 객관화해서 좀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경쟁 속에서 알맞은 임대료 수준을 찾아서 알맞은 적정한 임차인을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네. 이런 건물은 이제 의도치 않게 공실로 두는 기간이 늘어날 네, 수밖에 맞아요. 없는데 임대료를 조금 낮추더라도 들어오게 해서 받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좀 건물을 좀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자분처럼 파격적으로 깎아서 팔던지. 두 번째는 임대료를 좀 낮춰가지고 다시 건물 가격이 올라올 때까지 좀 낮은 임대료를 기다려라. 기다리고 하든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본인이 쓰든지 세 가지 경우 아니면 사실 답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매도자분께서는 수익률을 보시고 이 건물을 사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되게 중요하셨었어요. 지금 매수자분께서는 레버리지를 받지 않고 이 건물을 매입을 하시고 또 직접 운영을 하실 계약이신데 이 매도인분께서는 이 건물 수익률만 믿고 레버리지 좀 높게 일으켰던 편이기 때문에 계속 이 건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매도인한테는 좀 과도한 스트레스였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미 매각을 결정하셨으면 낮은 임대료보다는 그냥 아예 안 맞추고. 아예 안 맞추고 매각을 하는 게 사실 맞다고는 저는 봅니다. 애초부터 잘못 세팅된 수익률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
공격적인 투자로 성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수익률 세팅이 이렇게 사실 무섭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돈을 벌려고 사실 건물에 투자를 하는데 임대는 임대만큼도 못 맞추고 지금 매각할 타이밍도 못 맞춰가지고 또 마이너스로 팔 수밖에 없고 이렇게 네네. 수익률 세팅은 사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네요, 진짜. 건물을 투자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본인이 어떤 성향의 투자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 수익률을 보시고 사신 분들은 통건물을 무조건 맹목적으로 믿으시는 게 아니라 적정한 수준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하시는 분들이 나는 이거를 좀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요거를 조금 더 가져가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좀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물은 무조건 좋다, 무조건 뭐 나쁘다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성향과 각자 개인만의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거에 따라서 건물이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 있고 실패 사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렸던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접하셔서 본인에 맞게 한번 고민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게 보시고 또 도움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시는 성공적인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